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미러키 벅스의 시리즈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 조코피TV 구독자분들 가운데 또 이런 시리즈를 진짜 직접 재생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농구 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기팀만 보지 않고 다른 팀들도 미드 메이저 팀들도 이렇게 챙겨보시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NBA 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인기팀과 비인기팀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시리즈를 다 프리뷰하고 또 웬만하면 다양한 팀들을 또 플레이오프에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 컨퍼런스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대결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미러키 벅스. 그때 뭐 공 강탈 사건도 있었고, 네, 이 두 팀은 같은 센트럴 디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뭐 으르렁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팀이 공교롭게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4번 시드와 5번 시드 가장 전력 차이가 적고요. 가장 승수 차이도 적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번 시드, 5번 시드의 대결은 홈코트 어드밴티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 홈코트 어드밴티지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가지고 있고요. 인디애나는 뭐 공격의 팀입니다. 평균 득점이 무려 117.4점, 7위고요. 공격 레이팅이 전체 9위입니다. 탑 10 안에 들었죠. 반면 미러키 벅스는 115.5점, 평균 득점 11위, 그 다음에 공격 레이팅은 10위. 그래서 공격의 뭐 효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위력 자체는 인디애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실점을 살펴보면 인디애나는 115.1점, 미러키는 113득점, 전체 13인데 하지만 디펜시브 레이팅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디애나가 14위, 미러키가 12위. 평균 실점의 차이가 나는데 디펜시브 레이팅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나요? 경기 속도를 봐야 돼요. 페이스. 양팀의 페이스 차이는 제법 큰 편입니다. 페이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전체 7위. 팀명답게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고요. 리 칼라이 감독이 추구하는 농구기도 하죠. 그리고 미러키 벅스는 14위. 닥 리버스 감독은 본인이 맡았던 팀의 페이스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 적은 커리어 내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디애나에 비해서 미러키는 베테랑들이 많죠. 또 브룩 로페즈, 바비 포르티스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가 빅맨 포지션을 감안하더라도 월등히 빠르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는 확연히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빠른 편이죠. 자, 그리고 상대 성적을 살펴보면 미러키 벅스가 3승 1패로 앞섰습니다. 인디애나가 그 1승도 115대 114로 겨우 이겼고요. 상대 성적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언더독이 인디애나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같은 센트럴 디비전이기 때문에 2번 혹은 3번이 아니라 4번을 맞붙게 되는 거죠. 자,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인디애나 미러키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전체 어시스트 3위, 그만큼 패스를 많이 돌리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리 칼라이 감독 특유의 농구였고요. 허슬 수치가 제법 괜찮습니다. 스틸과 블락 전부 다 탑 10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어시스트가 많으면 야투 효율은 100%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야투가 48.8%, 전체 3위였고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니에요. 21위인데 3점 성공률이 전체 9위입니다. 탑 10 안에 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도 전체 9위, 79%, TS,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전체 5위였는데 높이에 대한 강점은 딱히 없습니다. 일단 오펜스 리바운드가 9.2개, 꼴찌에서 두 번째고, 디펜스 리바운드도 상대보다 0.9개가 적었습니다. 높이에 대한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신에 파울은 적당히 하면서 턴오버 개수가 최소 턴오버 3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일단 할리버튼 자체가 ATR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볼 핸들러의 턴오버 개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이 실책 수치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편이죠. 자, 그리고 미러키 벅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러키는 뭐 허슬 수치도 스틸 27위, 블락 19위, 어시스트 전체 21위. 좋지는 않습니다만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확실한 인사이드 공략, 필드골 성공률이 전체 4위입니다. 그리고 3점 성공 개수가 8인데 3점 성공률이 1위예요. 말릭 비즐리도 떠났고 그레이슨 알렌도 없는데 3점 성공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팀이에요. 자유투를 23.1개, 전체 5위인데 미러키가 인디애나보다 1.5개나 더 얻어냅니다.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전체 3위, 디펜스 리바운드가 전체 2위인데 공격 리바운드가 꼴찌죠. 이거는 닥 리버스 감독의 스타일이에요. 닥 리버스 감독은 과거에 보스턴의 빅3 있죠. 라jon 론도가 이끌던 케빈 가네, 폴 피어스, 레이 알렌의 빅3 시절에도 공격 리바운드 참여를 원하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참여할 바에야 세이프티 라인 형성해서 백코트 하자는 게 닥 리버스 감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밀워키가 더 경험이 풍부하다는 팀이라는 게 최소 실족 7위. 이거는 뭐 인디애나보다는 밀립니다만 파울 개수가 9번째로 적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상대에게 자유투를 헌납하거나 내가 개인 파울 트러블에 빠지거나 팀 파울을 초과하는 빈도 자체가 적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디애나의 선수들 한번 살펴보면 할리버튼, 파스칼 시아캄, 그 다음에 마일스 터너, 베네딕트 매서린 전부 다 72경기 이상 뛰었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을 잘 관리했고요. 할리버튼은 전반기에 다소 부진했는데 후반기 들어서 맹활약을 했고 3점 성공률도 38.8%에 평균 3개를 집어넣었고 어시스트 9.2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가 1.6개예요. ATR이 5.5대 1이 넘습니다. 이게 진짜 보통 미친 수치가 아니죠. 네, 그리고 시아캄도 1옵션과 2옵션 오가면서 20.2득점, 필드골이 51.9%였고요. 마일스 터너는 뭐 플레이오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베테랑이고 쫙 보시면 매서린, 앤드루 네마드, 애런 니스미스, 오비 토핀까지 무려 6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TJ 맥커널의 9.1점, 평균 9득점으로 범위를 좀 더 넓히면 7명의 선수가 평균 9점 이상을 넣었어요. 그만큼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마치 대학 농구를 펼치는 느낌? 근처에 위치한 마켓 대학, 닥 리버스 감독의 모교이기도 한데 마치 대학 농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꽉 짜인 조직력, 또 리칼라이 감독의 특성이 잘 나왔던 이번 시즌의 인디애나였습니다. 자, 밀워키 벅스 한번 볼까요? 네, 밀워키. 야니스가 65경기 이상 뛰었습니다. 30.4득점 하면서 필드골이 60.1%였어요. 진짜 미쳤다.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 전체 1위, 10.6개를 던졌어요. 성공률은 61.7%. 야투 성공률과 별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위대한 시즌을 보냈죠. 30.4득점, 11.9리바운드, 6.5어시스트. 거기에 1.2블락 기록하면서 야투가 60.1%였고요. 칼 쿠즈마도 트레이드 되고 나서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여전히 뭐 야투 효율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평균 두 자리 득점을 할 수 있는 2020년 버블에서 레이커스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고요. 브룩 로페즈는 1988년생인데 80경기 뛰었습니다. 올 시즌 역시나 나이를 무색해 한 활약을 펼쳤고 플레이오프 경험 풍부하고요. 2021년 밀워키 우승했을 때 주전 센터였습니다. 자, 토린 프린스 이번 시즌에는 핫핸드 3점이 43.9%. 아래쪽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 FA 재수를 위해서 왔는데 41.6%입니다. 지금 데미안 릴라드가 없는 이유는 릴라드는 일단 시리즈 초반은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3점으로 돌아와서 AJ 그린이 무려 42.7%. 그리고 클리퍼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던 케빈 포터 주니어가 3점이 40.8%예요. 여기에 라이언 롤린스 골든스테이트 출신인데 이 친구도 백업으로 뛰면서 출전 시간이 늘었는데 40.8%입니다. 그러니까 40% 넘는 3점 슈터가 팀에 지금 총 5명이에요. 그리고 핵심 로테이션입니다. 즉 인디애나는 밀워키의 외곽포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샤프 슈팅이 많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든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야니스의 인사이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인디애나가 4대2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밀워키는 릴라드의 빈자리가 커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릴라드가 빠짐으로 해서 더 수비가 좋아졌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라이언 롤린스, 케빈 포터 주니어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릴라드의 아웃은 결국 할리버튼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혈전 부상 입은 데미안 릴라드, 저는 결국 시리즈 아웃될 거라고 봅니다. 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혈액이 응고되는 걸 풀어주는 그런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지금 릴라드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 단계를 밟아서 와야 됩니다. 1대1 훈련, 비접촉에서 접촉 훈련, 3대3 훈련, 그 다음에 팀의 모든 연습과 드릴, 슛 어라운드 다 참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릴라드가 나이가 적지도 않고 혈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릴라드의 상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부상의 병명이 혈전이라면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시리즈 아웃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워키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케빈 포터 주니어, 라이언 롤린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자, 이 세 명의 백코트 자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상대가 할리버튼입니다. 할리버튼은 굉장히 맞기 어려운 유형의 선수예요. 슈폼 구린 것 빼고는 딥3 가능하죠. 드리블 돌파 좋죠. 키 크죠. 매치업 사냥하기 어렵죠. 거기다가 ATR이 5.5대 1이 넘죠. 너무너무 어려운 유형의 국가대표이자 올스타입니다.
그런데 포터 주니어가 아무리 시즌 막판에 잘해줬고 라이언 로린스도 대학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올스타라면, 그리고 릴라드의 백업으로 나와야 되는 선수들이 48분을 채워야 된다면 저는 할리버튼이 이번 시리즈에서 평균 20득점에 어시스트 10개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연결된 이야기인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뭐 아픈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쉬움을 남기는 선수가 있죠. 바로 벤 메서린인데, 이 베네딕트 메서린은 굉장히 좋은 기량을 지니고 있어요. 리바운드도 잘 잡고 파울도 마음먹은 대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디시전 메이킹이 늦어요. 그래서 슛을 쏴야 될 때 드리블을 친다거나, 더블팀이 오기 전에 패스를 빼줘야 되는데 더블팀을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많은데, 하지만 저는 밀워키 벅스의 수비가 날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 본인이 오히려 뭐 막아야 될 그런 릴라드라는 슈퍼스타가 빠졌다면 저는 메서린이 이번 라운드에서 엑스팩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인디애나 인6, 인디애나가 본인들의 홈에서 4대2 승리를 따내고 2라운드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인디애나가 페이버릿이에요. 그리고 밀워키가 언더독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는 지난 시즌에 보스턴에게 4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던 팀이죠. 그리고 그 주축 멤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고로 저는 인디애나의 4대 2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예상을 남겨주시고 또 간단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으면서 또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초코피 더 열심히 일하고 미국 다녀와서도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